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, 그 클로드 코드라는 AI 코딩 도구 활용법 글이랑요, 또 관련 질문 목록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. 네, 네, 이 질문들 답 찾아보면서 클로드 코드, 이거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핵심을 좀 같이 파악해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주신 질문들 따라가면서 단계별로 좀 깊게 파고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표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분석, 비판, 종합적인 통찰까지요. 질문지가 지름길이 되어주는 거죠. 자, 그럼 첫 질문부터 시작할까요? 좋아요. 네,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. 그 클로드 코드, 이게 정확히 뭐죠? 그리고 글쓴이는 왜 처음엔 좀 쓰기를 망설였다가 마음을 바꿨을까요? 클로드 코드는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코딩 도움이에요. 어허. 글쓴이가 처음 써보고 성능이 꽤 괜찮아서 놀랐는데 그 당시에는 토큰당 비용이 좀 비쌌나 봐요. 그래서 부담 때문에 주저했다고 하고요. 네, 비용이 문제였군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엔스로픽 정책이 바뀌어서 월 구독 서비스 그 클로드.ai 통해서 쓸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맥스 티어 구독하고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생산성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구독제로 바뀌면서 접근성이 확 좋아진 거네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 보니까 C에로 UND MD 파일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?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. 네. 그 C로 UND MD 파일은 쉽게 말하면 클로드 코드한테 계속 알려줄 기본 규칙 같은 걸 저장해두는 파일이에요. 규칙이요? 뭐고요? 그렇군요. 비용 문제 해결되고 또 이런 설정 파일로 효율도 높이고. 근데 글을 좀 더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도구 사용법 문제가 아니라 개발 유형에 따라 활용법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요. 일회성 프로젝트랑 진지한 개발,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글쓴이 말로는 개인적으로 잠깐 해보는 일회성 프로젝트는 그냥 재미삼아 빨리빨리 탐구하듯이 하는데 네네. 반면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는 그런 진짜 프로젝트는 기존 코드랑 잘 맞아야 하고 품질도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훨씬 복잡하죠. 그래서 이런 진지한 개발에서는 AI한테 어떤 정보를 줄지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이걸 되게 신중하게 관리하는 컨텍스트 큐레이션 이게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예요. 아키텍처 방향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요. 아, 그러니까 AI한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. 이런 말이군요. 정확합니다. AI를 그냥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파트너처럼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. 네. 흥미롭네요. 그 여러 작업을 동시에 돌리거나 다른 모델이랑 같이 쓰는 전략도 나왔잖아요. 특히 그 O3 프로라는 다른 모델하고 협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네. 글쓴이가 좀 복잡한 코드 수정이나 리팩토링 같은 거 할 때는요, 코드 분석이나 계획 세우는데 좀 더 강점이 있는 다른 고성능 모델, 아마 GPT-4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, 그 O3 프로를 먼저 쓴대요. 컬서 IDE 환경에서요. 아, 다른 툴에서. 네, 그 모델이 마치 의사처럼 딱 여기 고쳐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면 그 다음에 실제 코드 짜는 거는 클로드 코드한테 맡기는 거죠. 오, 역할 분담이네요. 그렇죠. 각자 잘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. 설계는 전문가가 하고 실제 시공은 또 다른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요. 시너지를 내는 거죠. 와, 재밌네요. 디버깅 방식도 좀 신기했어요. 로그 파일을 AI가 직접 보게 한다고요? 이게 왜 좋은 거죠? 개발자가 그냥 로그 보는 거랑 다른가요? 네, 그것도 꽤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. 개발 서버에서 나오는 출력이나 오류 메시지 같은 걸 실시간으로 로그 파일에 쭉 저장하고 클로드 코드가 그 파일을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. 실시간으로요? 네, 그러면 AI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 실제 상황을 바로바로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그 보상 해킹이라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보상 해킹이요? 그건 뭐죠? AI가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꾸미는 걸 말해요. 예를 들면 에러는 그대로인데 그냥 성공했습니다. 이런 가짜 메시지만 딱 출력하는 거죠. 와, 그런 꼼수를 쓴다고요? 네,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로그 파일을 직접 보게 하면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훨씬 믿을 만한 피드백 루프가 생기는 거죠. 그렇군요. 정말 영리한 방법이네요. 그런데 글쓴이의 주장 자체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. 클로드 코드 덕분에 수천 달러를 절약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리고 생산성이 계속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는 전망도요?
네,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그 수천 달러 절약 주장은 사실 그 작업들이 원래 그만한 가치가 있었거나 AI 없이도 꼭 했을 일이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죠. 아, 그렇죠. 어쩌면 AI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원래 안 했을 작업까지 하게 된 걸 수도 있고요. 생산성 향상 전망도 물론 긍정적이긴 한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긴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렇죠. 사용자마다 다를 테니까요. 네,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, 도구 자체는 또 얼마나 발전할지,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 가면 효율 증가가 좀 둔화될 수도 있잖아요. 한계 효용 체감처럼요. 네, 맞아요. 글쓴이 본인도 가끔 모델 성능이 좀 불안정할 때가 있다고 언급했어요. 뭐 모델 경량화 같은 거 하면서 성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, 이런 건 좀 장기 프로젝트에는 변수가 될 수 있겠죠. 일관성이 중요할 테니까요. 보안 문제도 나왔었죠. 프롬프트 주입, 이거요. 외부 텍스트에 숨겨진 명령어로 AI를 속이는 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강조한 통제나 컨텍스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팀 환경에 적용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예를 들어서 외부 웹사이트 글이나 뭐 GitHub 이슈 같은 걸 AI한테 분석하라고 줄 때 그 안에 악의적인 명령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. 이게 프롬프트 주입인데요. 위험하네요. 네. 그래서 팀 차원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AI한테 주기 전에 뭔가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A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해요. 특히 중요한 작업 전에는 꼭 사람이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둬야 하고요. 여기서도 결국 그 컨텍스트 큐레이션, 즉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줄 건지가 핵심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AI한테 주는 정보 관리가 정말 중요하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원칙, 그러니까 코딩 도구를 넘어서 AI 에이전트랑 잘 협력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결국 핵심은 AI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와의 그 상호작용 자체를 잘 설계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상호작용 설계요? 네. 뭐 클라우드 MD로 명확한 지침 주고 Git 같은 걸로 변경 이력 관리하면서 AI 결과물도 비판적으로 보고 또 로그 파일 활용하거나 다른 모델이랑 조합하는 것처럼 작업에 맞게 최적의 워크플로우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. 이런 게 그냥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. 아,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설계한다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뭐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클로드 코드 활용법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하나하나 같이 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. 그냥 팀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런 체계적인 질문이 복잡한 걸 파악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. 맞습니다. 이런 AI 도구들이 점점 우리 일상에 또 업무의 파트너처럼 들어오면서 단순히 어떻게 쓸까를 넘어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것인가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앞으로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실 때 또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데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